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불륜 배우자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이 피해 배우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뭐 자신의 잘못을 진짜 깊이 뉘우치는 불륜 배우자하고 이 상간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륜 배우자와 상간자도 정말 많습니다. 이 어느 상간녀는요, 이 피해자인 아내한테 이 남편이 그렇게 싫다는데도 왜 그렇게 질퍽거리면서 매달리냐, 같은 여자로서 참 불쌍하고 한심하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이 상간녀와 한편이 되어가지고 상간녀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나랑 살아봤자 행복하겠냐, 서로 불행하다 이러면서 이혼을 요구를 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 아내가 할 수 있는 건요, 이혼, 위자료 소송 이외에는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더욱이 이 남편은요, 거의 반백수 생활을 하면서 이 아내가 이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에서 이제 들어오는 수입,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상간녀하고 쓰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아내한테 아니 이혼하지 뭐 하려고 저런 사람하고 계속 사느냐, 너만 더 힘들다 이러면서 많이들 좀 답답해했죠. 하지만 아내는 선뜻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동안 이제 아내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운영했던 이제 가게에서 이제 벌어왔던 돈으로요, 이 아파트하고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개를 사놓은 게 있는데 이걸 재산분할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이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남편만 생각한다면 이미 이혼을 했어도 벌써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내분도.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이혼만 해달라고 한다면 아내는 뭐 당장이라도 이혼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 남편은 아내한테 재산분할로 뭐 2억을 달랬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3억을 달랬다가 막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내한테 이 재산분할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한테 이 정도의 돈을 주느니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겠다 이러면서 이혼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도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이혼은 재산분할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 상간녀가 또 일정한 직업도 없는 여자였어요. 이 상간녀는요, 오래전에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중학생 자녀 한 명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노래방 도우미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했다가 이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이 남편이 또 다른 남자하고 술 마시고 노는 게 싫다고 하면서 이 상간녀한테 생활비 줄 테니까 도우미 일 그만두고 집에나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일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뭐 상간녀 입장에서는 뭐 땡 잡은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원통하죠. 그래서 이 아내의 사례를 갖고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당시 간통죄가 있었을 땐요, 이 간통죄로 고소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혼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이혼을 안 하는 상태에서 간통죄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간통죄로 처벌을 하려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국 아내는 남편한테 뭐 2, 3억, 3, 4억 이 정도의 돈을 재산분할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통죄로 고소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 상간녀, 저 여자를 어떻게든 처벌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상간녀만 간통죄로 고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불법 행위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만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때 간통죄가 있었을 때 그런 질문들 많이들 하셨어요. 내 배우자는 내 아이들의 부모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저 상간자는 어떻게 간통죄 처벌을 할 수 없느냐라고 했지만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처벌할 수는 없어요. 하려면 둘 다 똑같이, 그리고 처벌을 안 하려면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례에 나오는 아내가 간통죄가 있다 한들 뾰족하게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 사유는 다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간통죄 고소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통죄 고소를 해서 끝까지 처벌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못 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또 사실 간통죄로 처벌을 했다 하더라도요, 특별하게 이 불륜 배우자하고 상간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또한 이미 오래전에 뭐 신원보증 제도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뭐 간통죄를 처벌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불륜 배우자나 상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아니면 윤리 강령이 엄격한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거 아니라면 실제로 간통죄 처벌받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입만 다물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완벽한 뭐 무슨 복수 행위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마냥 당하면서 그냥 참고 살아야만 될까요? 맞아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이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괜시리 뭐 홧김에 찾아가서 욕이라도 하면서 머리채를 뭐 휘어잡거나 상간자의 몸을 스치기라도 했다가 이게 자칫 폭력으로 이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자신이 뭐 불륜에 대한 피해자라 해도요, 이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지만 그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요, 이 가해자가 될 각오로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복수 방법 이외에는요, 이렇다 하게 피해자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정도의 복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방법 이외에는 없는 거죠. 상당히 좀 부담이 가죠. 이제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간통죄 폐지 문제로 우라통 터뜨리시는 피해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실제로 이 간통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끝까지 처벌을 받는 이 불륜 배우자나 상간자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맨 처음에는 감정적인 문제로 이 간통죄 고소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현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취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처음부터 간통죄 고소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부 분들만 간통죄로 고소를 했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간통죄는요, 이 불륜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한테 어느 정도는 좀 위협이 되는 그런 법이었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약하게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간통죄가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간통죄처럼 이 법 또한 폐지가 되어야 하고, 이 법은 다름 아닌 형법 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307조는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최근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과 청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은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당한 이 사람들의 빈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대두되면서요, 항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됐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의 회사 홈페이지에 이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막 기재해서 써놓는다고 쳐보자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정도 하고 공감도 하겠지만, 결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용기를 내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있지도 않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그 피해자를 해칠 생각으로 유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있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얼마 전에도 이 미투 운동 아시죠? 이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 폭로를 한 피해자들이요, 이 가해자들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었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었고, 그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문제를 두고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국제적으로도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요 형사처벌하지 않고요 민사로 처리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 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들이 거의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법을 폐지하고자 정말 여러 운동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법이 폐지가 되잖아요, 이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로 보았을 때요, 이 불륜 배우자들 그리고 상간자들요 정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죠. 종종 이 인터넷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간자를 비난하는 이런 현수막을 걸어 놓거나 이 유인물을 이렇게 뿌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상간자가 살고 있는 동네 또는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이렇게 붙이고 뿌리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상간자의 이름이나 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요, 그냥 막연하게 불륜 행위를 했다는 식의 이 문구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는 바로 있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한 이 피해자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봐도요 상간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확실한 보복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해자 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봐야 정작 사람들은 상간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걸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게나마 이렇게라도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름, 어디에 사는 누구 다 명시가 가능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그 피해자 앞에서 아무리 뻔뻔하게 행동을 하는 불륜 배우자나 상간자도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칫하면요 정말 자기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요 이 동네를 떠나서 억지로 이사를 가든지 다니던 회사도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죠. 정말 뻔뻔한 상간자도 이 자식 앞에서는 그저 부모일 뿐이고 동네 지인들에게도요 같은 주민으로서 이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상간자에게는 이 자신의 불륜 행위로 이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불륜 행위들로 인해서요 결국 자신의 가슴에 스스로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륜 배우자하고 상간자한테는요 이보다 더한 재앙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아무도 모르고 쉬쉬하면서 그 당사자 명명만 알고 끝나는 간통죄 처벌보다는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오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이 이 불륜 배우자하고 상간자한테는요 더 큰 벌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현실적인 벌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 걸 견뎌내는 불륜 배우자하고 상간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요. 이런 상황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살았다 하는 이런 패배감과 자괴감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후련한 마음을 안고 하루라도 빨리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될 때는요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제도도 보강을 해서 생겨날 거예요. 왜냐면 이를 악용해 가지고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후유증도 보완을 하겠죠. 아무튼 뭐 간통죄 역시도요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폐지가 됐듯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꼭 불륜 배우자하고 상간자를 꼭 뭐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러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덜 생기도록, 그리고 그 수많은 가정들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이 좀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뭐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폐지 운동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깐 얹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끝.